산업화 현장에 적용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받은 거는 3D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3D를 진행하시고 어떤 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추천드릴 만한 방식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목차는요, 오늘 뭐 여러 가지 3D를 얻어내는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그 디텍션들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택한 또 여러 산업화에 있는 벤더들이 선택한 광삼각법에 의한 3D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어떤 지급회나 어떤 이론인가 이런 걸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요즘에 산업화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떤 프로덕트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계신 프린트물은 제가 약간 짜증기 전에 한 프린트물에서 저랑 이렇게 순서가 좀 다르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화면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제 한 60페이지 조금 넘게 이제 PPT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빠르게 진행을 하고 질문은 제일 마지막에 받겠고요.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D 디텍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제 사진 측량법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저희가 건물 같은 거를 3D로 한다던가 이런 쪽에서 여러 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각각의 얻어낸 이미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캘리브레이션하고 형상 매칭을 해서 어떤 3D 데이터를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사실은 산업화에서 많이 거의 쓰이진 않고요. 이런 거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스테레오 매트릭, 스테레오 비전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카메라를 2개 이상 써가지고 동일한 부분에 이미지, 2D 이미지를 2개를 얻으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와 알고 있는 FOV 사이즈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2개의 같은 특징에서의 거리 차이를 이용해서 3D를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사실은 이제 3D를 느끼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에요. 두 눈을 가지고 어떤 이제 원근감을 보시거나 그런 쪽으로 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방식에서 이해하시기 쉽고요.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스캐닝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광삼각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스캐닝을 해야 되는 어떤 움직이는 물질가 필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지된 2D 카메라 2개를 가지고 3D를 형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뭐 하나의 카메라로는 이제 3D를 얻으실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밀도를 유지하시려면, 그리고 이제 보시고자 하시는 대상체가 커지면은 센서 자체가 좀 많이 커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건 동일한 의미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가장 큰 안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이제 2D 베이스의 3D 형상을 하시면 일반 조명에 의해서 이제 어떤 외부에 있는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사람이 어떤 형광등을 켰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광원을 비춘다든가 아니면 어떤 햇빛이 반사된다든가 이렇게 되버리면 거기에서의 피처들을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3D 형상을 이제 믿을 수가 없는데 잘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단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방식이 TOF 방식입니다. 그래서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재밌는데 액티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파장은 어떤 조명을 어떤 파동 형태라든지 어떤 그런 사인웨이브 같은 거를 계속 이제 물체 측에다 때려줍니다. 그러면 그 물체 측에서 나오는 반사되어 나오는 이제 각각의 이제 포톤들을 거기서 이제 렌즈로 모아서 각각의 픽셀들을 이제 얻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간 계산을 해서 멀리 있는 거는 좀 어쨌든 이제 포톤들도 속도가 있으니까 멀리 있는 거는 더 늦게 도착하고 가까이 있는 건 더 빨리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3D를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카메라 하나랑 일루미네이터 하나로 이제 3D를 형성하실 수 있고요. 그런 점이 좀 장점이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100픽셀 바이 100픽셀이나 322 픽셀도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비싸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술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는 나중에 개발이 좀 잘 돼서 좀 이제 나아지면 좀 나중에는 매우 각광받는 테크놀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릴 이제 레이저 광상각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조명, 어떤 라이팅하는 조명이
레퍼런스 라인을 물체에 비춥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카메라가 어떤 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를 가지고 그 레퍼런스 된 라인에 대해서 그 형상 프로파일을 얻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이따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이제 그 레이저 자체가 어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상 물체를 슬라이싱 하신다고 보세요. 그래서 그 레이저가 비춰지는 그 단면을 카메라, 2D 카메라가 그걸 보고 레이저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디텍션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보면 3D 이제 어쨌든 클라우드 포인터라고 해가지고 높이를 가진 픽셀들이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3D고요. 그래서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실제로 가장 많이 집중된 3D 테크놀로지고요. 많은 이제 이미징 벤더에서 표준 컴포넌트를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카메라 자체에서 레이저가 어디 있는지, 예전에는 카메라는 2D 카메라 일반 카메라를 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PC에서 카메라 이제 레이저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PC 프로세싱을 해서 이제 다 얻어냈는데,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 카메라가 나오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카메라 자체에서 다 프로세싱 한 다음에 레이저 위치를 알려주면 그것만 받으면 이제 프로파일이 되는 거예요. 3D 프로파일이.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 되면서 가장 쉽게 3D를 얻으시려면 어떤 광산법에 의한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그리고 가장 솔루션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물론 단점도 있는데요. 큰 대상물체를 하실 때 뭐 같은 정밀도를 가지고 하신다면 센서 수가 좀 많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많이 쓰시는 게 실제 거리들 있지 않습니까? 거리 측정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쓰세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전문가 좀 이게 좀 잘 하시는 분들은 과학의 셋업이라든지 아니면 캘리브레이션이 좀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레퍼런스 라인을 슬라이싱 해가지고 그 프로파일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됩니다. 요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요 단점이 가장 큽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움직이는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대상 물체를 스캐닝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떤 시간도 좀 걸리고 이제 어떤 비용도 좀 들게 되는 거죠. 네, 요거는 제가 유럽에 있는 어떤 마켓 리포트를 한 저희가 노를 산 자료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게 파란색이 이게 뭐 한 60개, 70개 정도의 유럽 업체, 기존 업체라든지 로봇 업체에다 3D 경험 있는 업체에게 너네들은 이런 메소드가 잘 될 거라고 뭐냐, 서포트하냐, 아니면 이게 판적이 있냐, 잘 되냐, 잘 되면 파란색에 손을 들어주고 안 되고 이건 안 될 거야, 별로 잘 못하겠어, 그러면 빨간색에 손을 들어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퍼센트가 다 합치면 100%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고요. 그래서 레이저 스캐닝하고 트라이앵글레이션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벤더들에서 가장 많은 손을 들어준 게 이 삼각법을 이용한 3D 방식이 가장 많은 손을 들어주고요. 그다음에 포토그래미트, 아까 사진 측량법, 그리고 사진 측량법 아까 되게 잘 안 쓴다 그러잖아요. 가장 반대가 많은 거 됩니다. 그리고 스테레오 비전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기능해가 나고요. 타임 오프 라이트는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레이저 광산법이 실제로 산업화에서 이제 활동하시고 있는 벤더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3D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머신 비전이 파란색이고요. 머신 비전이라는 게 어떤 불량 검출이라든지 어떤 사출물 검사, 어떤 조립품 검사 이런 걸 들겠죠. 그리고 로보틱스랑 오토메이션, 자동화입니다. 어떤 물체를 인식해서 어디로 집어 올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자동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또 똑같은 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머신 비전 쪽에서도 레이저 스캐닝 방식, 트라이앵글레이션 방식을 가장 많이 손을 들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이제 포토그래미트라든지 스테레오메트리, 타임 오프 라이트 같은 건 이제 그보다 많이 났는데요. 여기서도 보여드리고 싶은 게 트라이앵글레이션을 베이스로 한 3D 메소드가 유럽 쪽에서 가장 지금 많이 3D를 제일 많이 쓰시고 계신 미국 쪽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테크놀로지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2012년 말 자료예요. 네. 올해 작년도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는 3D가 아직 좀 늦었죠. 다들 이제 2D에서 머물러 계신데 3D로 넘어가야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다음 챕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레이저 트라이앵글레이션, 그러니까 광인 삼각법에 기초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이건 저희가 시트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라인 레이저를 가지고 어떤 레퍼런스 라인을 걸어줍니다.
그걸 가지고 각도를 가지고 이제 카메라로 보시면, 보고 이제 2D 카메라를 보시면 이제 높이에 대한 정보가 2D 카메라의 픽셀의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측정해서 높이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장비고요. 그 방식이고요. 그거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엔코더 펄스를 가지고 엔코더를 싱크를 하셔가지고 쭉 얻어내시면 그 프로파일이 다 단면으로 슬라이싱이 되거든요. 그걸 다 모으시면 이런 형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이제 트라이블레이션 방식이고요. 그걸 위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뭐 PC가 있어야 되고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여기 3D 카메라가 있어 이 카메라 안에서 레이저 피크를 디텍션하는 크리플 스신이 FPGA에 다 들어가 있는 카메라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라인 레이저가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동기화를 시켜주신 스테이지 무브먼트랑 동기화를 시켜주신 엔코더가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포토 스위치가 필요하실 때도 필요하실 수 없을 때도 있는데, 이 정도의 이제 시스템을 갖추시면 어떤 이제 대상 물체를 3D로 얻으실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컴포넌트를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잘 보시면 이제 코디네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G축, 지금 요게 이제 리버스 오디너리라는 이제 컴퓨레이션인데요. 레이저 자체는 수직으로, 이제 물체 수직으로 쓰고, 그러니까 왜 레이저를 수직으로 쓰냐면, 쓰는 거는 좀 편하냐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슬라이싱을 수직으로 하시면 캘리브레이션이 편해지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레이저를 수직으로 쓰시면 레이저 쪽이 G축만, 높이 방향이 이제 코디네이션 되는 거고요. 카메라가 이제 보고 있는, 카메라와 어떻게 보면 이제 요거 부분이 폭 방향으로는 X축,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가 움직이는 컨베이어 같은 게 움직이는 축이 Y축이라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하시고요.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분들 물론 있습니다. 3D를 하실 때 가장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복잡한 형상에서의 3D를 되게 이상적으로 다 얻을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레이저 광선법법에 의한 3D는 한계가 있는 게, 레이저 같은 경우는, 라인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채꼴로, 그러니까 부채가 이렇게 착 펴지듯이 하나의 이제 점에서 이렇게 쭉 퍼져지는 이제 옵틱스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해한 이 앵글에 의한 사실 레이저가 안 닿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레이저가 닿지 않으면 3D 프로파일이 빠지게 되고요. 그걸 이제 레이저 오클루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카메라가 이제 어떤 각도를 보고 어떤 대상 물질을 보기 때문에 카메라가 어떤 이제 구조물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 이쪽에서 봤겠죠. 카메라가 이렇게 닿았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카메라가 안 보이니까, 이 카메라에 의해서 구조 때문에 안 보이는 카메라 오클루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3D 데이터가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 해결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여러 개 두시거나 레이저를 여러 개 두시거나 이런 방식도 하시고 계시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걸 고려하셔서 3D 시스템을 구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랑 레이저는 어떤 앵글로, 어떤 각도로 놔야 될까요? 왜 어떤 이득이나 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그걸 말씀드리는데요. 카메라랑 레이저랑 각도가 이제 스티프하다. 그렇게 많이 이제 되게 작다 그러면 이 같은 높이의 물체의 해상도가 떨어지겠죠. 이제 여기는 뭐 100픽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카메라가 더 높고 레이저가 이제 각도가 크다면 같은 높이인데도 이제 사실은 분해능이 더 높아지겠죠. 문제는 그런 경우에 이런 오클루전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가 놓으면 놓을수록 이게 더 커지겠죠. 안 보이는 부분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쨌든 트레이드오프를 해서 원하시는 컴퓨레이션을 하실 때는 각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시고요. 광선법에서는. 그러니까 꼭 보시고자 하는 피처들이 있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그걸 가지고 각도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리버스 오디너리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방식인데요. 여러 가지 삼각형에 대한 이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수직으로 서 있고 레이저가 이렇게 각도가 있는 방식, 그리고 레이저가 수직으로 서 있고 카메라가 이제 각도가 있는 방식, 그리고 어떤 이제 반사가 되는 미러 서페이스에 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센서가 너무 작은 공간에 꼭 들어가셔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각도가 작은 이런 방식을 가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리버스 오디너리 방식이 제일 편하다는 게, 레이저 자체가 사실은 슬라이싱을 수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 캘리브레이션이 굉장히 편하시고요. 레이저 자체가 이제 기울이시게 되시면 슬라이싱이 이제 대각선으로 슬리십니다. 이런 코디네이터를 사실 이제 평행사각형 코디네이터를 다시 직사각형 코디네이터로 변경하셔야 되는 그런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학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물체를 레이저를 이제 조사를 하시면 레이저 자체가 이렇게 2D 이미지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2D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레이저의 이제 프로파일을 이제 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레이저의 요 하나의 레이저가 피크가 어디 있느냐, 레이저가 정확히 어디에 어느 픽셀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걸 찾아내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방향으로 이제 라인 프로파일을 보시면 레이저가 이런 식으로 방향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레이저가 위치가 피크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3D의 품질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이 이런 식으로 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프로세싱의 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스레시홀드를 걸고 거기에서 이제 가운데 집을 잡아라. 원래 실제 여기죠. 여기가 이제 피크 지점인데 그냥 뭐 어쨌든 프로세싱 속도를 위해서 이제 품질을 포기한 거고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조금 더 간절을 간 거고, 어떤 거는 이제 중력 중심을 구하는 것도 있고요. 제일 복잡한 알고리즘은 가장 피크점을 이제 스마트하게 찾아내는 커브 피팅을 같이 찾아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알고리즘 때문에 3D 퀄리티가 좀 달라집니다. 이제 캘리브레이션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우선은 빼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너무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서. 이제 캘리브레이션까지 다 되고 이제 3D 얻으신 데이터가 실제 밀리미터 단위, 매트릭 단위로 변경이 되신다 그러면요. 이건 재밌는 이제 분량 검수를 하실 수 있거든요. 헤드 파일로 이제 구성,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신 파트를 어떻게 보면 COP가 이제 클라우드 오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높이를 가진 포인트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높이를 가진 포인트의 그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룹으로 바꾸시고, 요거를 실제로 레이저 스캐닝해서 클라우드 포인트를 얻어내시고 그걸 가지고 3D 매칭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3D 매칭을 하시면 어느 부분이 디자인되는 것과 가공된 게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분량 검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 쪽에서는 이런 쪽으로도 쓰시고요. 3D의 가장 큰 장점은 2D 같은 경우는 사실 얻으신 다음에 어떤 요거의 뷰를 변경하실 수가 없거든요. 이미 이제 정지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3D는 높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는 뷰로 돌리셔서 매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AD 파일을 돌리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스캔된 파일을 돌리셔서 100% 매칭하는 그 각도로 돌리셔서 매칭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메이션 쪽인데, 로보틱스 오토메이션 쪽인데, 어떤 파트들을 집어 올리는 어플리케이션 많이 하세요. 자동화 쪽에서. 이렇게 랜덤하게 막 있는 파트를 중에서 어떤 파트를 들어 올릴 것인가. 2D로 보시면 이게 인텐시티 이미지거든요. 밝기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게 옆에서 뭐 잡광도 들어오고 해서 이게 어느 게 높이 있고 어느 게 밑에 있는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걸 가지고 3D로 뭐 스캐닝을 하시든 어떤 3D 형상을 얻으신 다음에 밝은 부분이 높은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높이를 가지고 인텐시티로 바꾼 거예요. 그냥 보시기 편하시려고. 그럼 여기서 제일 높은 파트는 이거고, 그 다음 파트는 이거고, 그 다음 파트는 이거고, 이런 식으로 3D로는 확실하게 이제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특정 때문에 이제 3D로 이제 2D에서 이제 3D 프로세싱을 많이 넘어오시는 부분이고요. 기존의 2D에서 컨트라스트가 달리 인텐시티 베이스죠. 인텐시티 베이스로 검출하는 거에 큰 문제점들을 3D가 커버를 해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업가에서 3D 쪽에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넣었어요. 어제 보시고, 사실은 제가 지금 요거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걸 정신없이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어떻게 간단하게 3D 프로파일이 얻어지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250명 넘으신 분인데 다 한 번 한 번 습득을 못 해드리고요. 그냥 풀피트로 합니다. 계산 물체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캘리브레이션용으로 저희가 깎아놓은 물체인데요. 이런 물체를 스캔을 하는 거를 우선은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카메라, 이건 저희가 이제 3D 카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는 카메라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이저의 피크점을 다 이제 캘큘레이션 해가지고 PC 쪽으로 기기 인터페이스를 보내주는 카메라고요. 여기 이제 라인 레이저가 있습니다. 여기 대상 물체가 있고요. 라인 레이저가 쭉 해서 이제 라인을 이제 그려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 레이저와 카메라랑 각도가 동일하면
높이 차이에 대해서도 레이저로 구분을 칠 수 없는 거죠. 근데 각도를 증가시키시면 그 높이 차이에 의해서 2D 이미지에 이제 레이저가 미치는 부분이 점점 달라지면서 이게 이제 해상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물체의 형상이나 보시고자 하는 그 특징이 있는 그 형상에 따라서 각도를 결정을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쭉 하신 다음에 가장 원하시는 각도가 있다 결정하시고,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3D 카메라에서 얻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게 레이저가 아까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레이저를 이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D 카메라에서 이제 2D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D 이미지를 쭉 얻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저가 이렇게 쭉 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레이저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3D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제 이런 실제로 이제 인텐시티 값이거든요. 2D 카메라니까 인텐시티 값을 가지고 이제 레이저 빔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캘큘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 라인을 보시죠. 그게 카메라에서 프리프로세싱 된 그 위치가 지금 빨간 라인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라인에서의 피크 위치는 다 여기다라고 쭉 이렇게 해가지고 PC 쪽에서 계속 보내고 있는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제가 밴드패스 필터를 써서 외부에 있는 작광을 없애고, 그리고 이제 레이저 카메라의 포커스를 조정하고 이렇게 놨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제 3D 모드로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D, 이제 더 이상 2D 이미지는 필요가 없고, 2D 이미지를 얻으시면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스캔 속도가 많이 느려집니다. 프레임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가령 이 정도의 프레임을 얻으려면 한 100프레임, 150프레임 얻는다 그러면 3D 모드를 바꾸면 1000프레임에서 2000프레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카메라 자체에서 이 프로세싱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높이 데이터에 대한 값만 이제 PC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PC 쪽에는 CPU로도 전혀 안 걸리고, 카메라 쪽에서 다 프리프로세싱 한 다음에 이 높이 데이터에 있는 값을 한 줄로 보내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에서 라인 카메라를 써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라인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하나의 라인이 있는 이제 CCD 칩이 있고, 그 하나의 라인에서 된 걸 쭉 스캔하는 게 이제 어떤 데시잖아요. 라인 카메라는 각 픽셀의 데이터가 인텐시티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쭉 끝에까지 다 어떤 밝기 데이터가 들어있는 쭉 다 있는데, 3D 카메라는 그 인텐시티 값이 아니라 하이트 값이 들어가 있어요. 높이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의 높이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그걸 다 모으시면 3D 형상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되셨으면, 자, 이제 스캔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캔을 이제 쭉 해보시면, 라인에서 쭉 스캔을 해보시면, 이 상태에서 높이 값을 가진 레인지 맵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다 데이터들이 이런 안에 보시면 높이 값에 대한 픽셀이 가진 그런 데이터도 쭉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2D죠. 왜냐면 이제 여기서 돌려보실 수도 없고, 각각에 대한 이제 높이에 대한 높이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걸 저희가 3D 포맷으로 바꾸면, 3D 포맷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3D 포맷을 바꾸면서 이제 그제서 이제 돌려보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데이터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매트릭으로 이제 밀리미터 단위라든지 인치 단위로 캘리브레이션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량 검수에 쓰실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산곡부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필요하신 건 레이저랑 카메라랑 3D 카메라랑 그냥 움직일 수 있는 스캔 스테이지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어떤 원하시는 물체를 놓으시고 스캔하시고 2D를 얻으시고 2D를 3D를 바꾸시면 이렇게 돌리실 수 있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뷰로, 그러니까 원하시는 뷰로, 어떤 뷰로 인스펙션을 하실지를 결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불량 검증 소프트웨어를 넘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3D 검사를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냐, 이것도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좀 많이 추가를 했는데, 실제로 이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테스트도 했고, 저희가 좀 테스트했던 장비들에 있는 이미지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들에 대한 어떤 3D 검사, 그러니까 BG 검사 같은 것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납볼의 크기 검사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약간 노란색 나오겠죠? 여기 지금 이 칩이 있는데, 칩이 이제 솔더가 돼야 되는데, 그 위에서 좀 높이에 대한 칩 분량이 좀 생긴 것들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솔더 페이스트들이 모양이나 높이나 부피나 이런 것들도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세미컨덕터 패키징 쪽에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 요 안에 이제 웨이퍼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칩 본도가 있고, 거기 뚜껑을 씌우는
그 어플리케이션인데 거기서 뚜껑이 잘 씌워지냐 안 씌워지냐 이것도 이제 불량 검출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2D 같은 경우는 위에서 보기 때문에 이게 높이가 어떻게 뭐 높냐 낮냐 찌그러졌냐 이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3D로 하시면 높이 데이터로 이제 사실은 이게 요 레퍼런스면 대비 높이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그걸 가지고 불량 검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반대쪽 쪽인데, 칩을 이제 패키징 하셨을 때, 칩이 이제 쭉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런 칩이 이제 스캔을 하셨을 때, 정상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칩이 2개가 같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고, 칩이 한두 개 걸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칩 마운트 같은 헤드를 손상시킬 수 있는 이제 디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검사를 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이것도 3D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트에서 보시면 이제 1kg, 뭐 100g 이렇게 뭐 고기를 잘라서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씩 다 조금씩 다 자를 수가 없으니까 2D로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이제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무게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스캔을 하시고요. 이거 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아니고 유럽에서 하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3D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잘라야 되는 이제 어떻게 잘라야 될까는 플랜을 이제 알고리즘 돌려서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플랜을 쭉 하신 다음에 자릅니다. 자동으로 자르는 거, 로봇이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밀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몇 그램 차이는 나긴 하겠지만 부피적으로는 거의 동일하게 자를 수 있어서 무게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반죽 부피 검사도 하고요. 그러니까 3D가 이제 높이 검사를 하는 거고요. 네, 쿠키가 깨진 검사. 요거는 이제 참깨의 개수. 그러니까 이제 뭐 맥도날드 드실 때 참깨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적으면 화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여기 이제 불량이 잡힙니다. 이게 왜 3D로 하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기서는 인텐시티 그레이 레벨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근데 빵이 굽기에 따라서 참깨랑 빵이랑 색깔이 거의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참깨를 구분하실 수 없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돌기 형태로 이제 구분을 해서 개수를 세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빵 자동으로 이제 집어서 올리는 건데, 이것도 이제 3D로 이제 여기서 이제 보고 위치를 이제 판별하는 거고요. 이게 또 네모는 요 동그란 데다가 잽을 정확하게 잘 짜주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이거는 불 소팅하는 건데요. 예전에 저희 이제 뭐 훈련 같은 데 가면 아주머니들이 열심히 불, 부피에 따라서 큰 불, 대중소를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3D로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3D로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업 해가지고 한 불씩 쭉 세웁니다, 불을. 불을 쭉 세우시고, 세우고, 여기 보면 레이저 보이시죠? 레이저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게 광산덕분입니다. 예. 보시면, 여기 레이저가 여기서 이제 비추고 있고, 카메라가 이렇게 보고 있죠? 레이저가 이렇게 비치고 있고 카메라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3D 형상을 계속 얻어내면서 이런 3D 형상을 계속 얻어내면서 부피를 계속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피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한 부피를 가지고 자기의 바스켓에다가 하나씩 툭툭 밀어넣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어를 이렇게 탕탕탕탕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바스켓에 있는 데만 대중소리 해가지고 자기 거는 날려버리고 자기 거 아닌 거는 보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스켓에 소팅을 하는 장입니다. 네, 이거 캔 따보시면 이제 많이 있는 걸 적혀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3D로 이제 적정량이 분포되는지 보는 거고요. 이건 이제 알약의 이제 포장 케이스 검사. 이건 좀 복잡한 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한국에 있는 타이어 업체에다가 납품을 했던 점인데요. 그러니까 타이어의 사이드월 검사 점이고요. 그거에서 뭐 타이어가 찌그러지는지 아닌지 이것도 검사한 점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우리나라 제일 큰 한국의 타이어 회사에서는 장비가 한 60대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2003년부터 3D 삼각법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3D 삼각법에 대해서 아무도 지식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유럽에서도 이렇게 사업소를 잘 안 쓰고 있고 그랬는데 저희가 딱 들어가니까 다들 거짓말이라서 하셔가지고 첫 번째 장비를 가가지고 이제 시연을 하고 데모가 통과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60대가 계속 순차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부터 저희가 집어있던 장비고요. 이 타이어가 지금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트레이드가 쭉 나오는데 그 트레이드의 두께라든지 높이라든지 이걸 검사해서 나중에 타이어가 만들어지면 무게중심 쏠림 없이 좋은 타이어가 만들어지는 걸 이제 검사한 장비입니다. 요거가 이제 3D가 왜 필요한지를 좀 보여주는 건데요. 2D 검사를 했어요. 2D 검사는 양품입니다. 아주 깨끗하죠. 근데 3D 검사는 여기 1번 쪽에 뭐 파일이 보이시죠? 이거는 불량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리젝이 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브레이크 캘리퍼인데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실린더가 있는 캘리퍼인데 어떤 이제 크리티컬 디멘전이라고 그러죠. 가장 중요한 측정, 그러니까 위치를 측정을 하는 그러니까 패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걸 이제 2D로 거리 측정을 하시려면 이게 뭐 거리 차이, 뭐 카메라와의 뭐 거리 차이라든지 아니면 인텐시티가 이렇게 겹치면서 엣지 부분을 잘 못 따낼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경우에 비해서 3D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엣지 부분이 확실히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리 측정에서 확실히 이제 어떻게 보면 릴라이블한 거리 측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요 근래 제가 테스트했던 건데 자동차 바디에 들어가는 거 이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바디에 들어가는 옆에 이제 B필러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형상을 3D로 얻어내고 그 형상 대비 구멍을 잘 돌려서 나중에 조립이 잘 될 거냐 요거에 대한 인스펙션을 3D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러버 캡 유보검사 보살표인데 요런 이제 어떤 이제 산업화 쪽에서 쓰시는 요거 다 오토매티크 쪽 자동차 쪽이고요. 요런 것들이 이제 오삽입되거나 빠짐으로써 이제 나중에 컴플레인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2D로는 굉장히 불량 검출이 이제 오호 검출이 굉장히 많아서 3D로 좀 많이 가시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커버가 빠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삐뚤어진다 이런 것들 다 3D로 가시는 이게 다이캐스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동차 쪽에서 이제 ECU나 TCU 같은 거에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인데 거기에서의 형상 검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커넥터예요. 커넥터 핀이 좀 높이가 낮다든가 높다든가 아니면 좌우 편차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도 3D로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면 2D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핀이 높냐 낮냐 2D로 판단이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업체에서 3D로 바꾸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2D로 막 해가지고 좌우 검사를 하셨어요. 높이 검사는 안 하시지만 좌우 이렇게 핀이 좌우 좌측이냐 우측이냐 이렇게 휘어졌냐 안 휘어졌냐 그걸 이제 2D로 검사하고 계셨는데 2D로 검사하다 뭐 한 100개 중에 한 80개는 잘 되는데 20개는 뭐 사람이 옆에 서 있거나 뭐 누가 뭐 형광등이 조금 밝아지거나 조명이 조금 어두워지거나 밝아지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오검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지 보수권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레이저를 쓰는 3D 같은 경우는 레이저는 2D 비전 대비 굉장히 밀도가 높은 에너지가 높은 빛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실습할 때 보여드렸듯이 나머지 빛들을 다 차단할 수 있는 이제 방식이 너무 쉽기 때문에 뭐 반파장기도 하고 밀도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외부 영향을 거의 안 받는 그 특징이 있고요. 장점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이것도 3D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철도 레일인데요. 네, 이것도 기계 한번 보시잖아요. 쭉 가시 철도를 하면서 뭐 고속철도인데 네, 레일의 이제 검사, 어떤 레일의 교체 주기를 3D로 검사를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도 3D 진행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디팔레타이제이션인데 어떤 이제 상자에 있는 파트들을 3D로 인식해서 로봇이 정확하게 집어야 되는 위치에 정확하게 가는. 이건 오토매틱 자동화 쪽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D 트라이앵글레이션 방식으로 자동화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건 저희가 만든 건데요. 이게 미국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 프레즈노라는 데 있는 갭 아시죠? 그러니까 애들 옷 만들고 있는 옷 업체 있잖아요. 의류 업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물류 창고인데요. 거기에 이제 하루에 들어오는 상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제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허리가 이제 망가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걸 이제 자동화시켰는데 요것만 삼각법이 아니고요. 요거는 저희가 스티리오 비전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삼각법은 요거랑 좀 안 맞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스티리오 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듈이 하나가 여기 있고 3D 모듈이 위에 하나 있고 두 번째 모듈이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 팔레트에 대한 상자를 인식해서 이게 랜덤하게 올라가 있는 상자도 크기도 다 다르고요.
로봇이 이 모듈의 FOV를 벗어나면 그 다음 상자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는 항상 그리려고 해서 그런 상자들을 이제 자동으로 집어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3D를 이용해야지 2D를 이용하시면 이 높이를 모르지 않습니까? 높이를 모르면 로봇이 가는 뎁스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 3D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비슷한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빔피킹이라는 건데 어떤 랜덤하게 막 무작위로 섞여 있는 어떤 파트들을 3D로 인식을 해서 원하는 파트를 하나씩 집어 올리는 이런, 저희가 뭐 전시회도 갖고 나가긴 했는데요.